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약물 치료와 그리고 약물 치료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드름이 유독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본인의 여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공 각질 막의 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털구멍이 각질로 막힌다는 거예요. 뚜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의 증가. 원래 얼굴이랑 두피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지루피부염 같은 피부의 염증도 굉장히 잘 생기는데,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러한 피지 분비량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드름균. 여드름균은 피아크네라는 균이 있는데 이 여드름균의 증식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 빨간색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드름 발생 기전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털이 이렇게 자라나오고 있죠. 이 털집의 바깥쪽, 여기가 그러니까 각질 마개로 뚜껑으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안이 꽉 막혀버리겠죠. 게다가 이 털집이랑 연결된 피지샘이 있어요. 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뿜뿜 많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막힌 상태에서 안쪽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니까 여긴 점점 골마가겠죠. 이렇게 염증 반응이 심화되면서 여드름 균인 피아크네 균이 여기서 증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털 구멍이 각질 마개로 막히고, 두 번째로 피지 분비가 뿜뿜 많이 되고, 이 안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아크네 여드름균이 증식을 막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그럼 알아볼게요. 여드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바르는 여드름 약으로도 충분해요. 바르는 여드름 약은 비타민 A를 바르기도 하고 또는 항생제를 발라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바르는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먹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약을 먹나요? 물어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항생제를 먹습니다. 미노사이클린, 미노신정 들어보셨나요? 미노신정을 가장 많이 먹는데, 이러한 미노신정은 지금 막 난 여드름들, 지금 나 있는 여드름들의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 있는 이 여드름들을 이 항생제가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노신정을 처음에 가장 많이 먹는데, 이 먹는 기간은 보통은 적어도 6에서 8주 쭉 먹어야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6에서 8주 정도 미노신을 쭉 먹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총 치료 기간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항생제를 쭉 먹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한 2, 3개월 정도 미노신정을 처방을 해요. 그리고 처방할 때는 약을 먹는 중간에 환자분 스스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약을 쭉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요. 이러한 항생제 치료가 끝났어요. 이제 약을 쭉 먹으면서 한 3개월 정도 약을 쭉 미노신정을 먹으면서 지금 얼굴에 난 이 염증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급한 불을 껐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여드름이 다시 생기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여드름이 생기는 4가지 기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4가지 기전을 모두 다 막아주는 근본적인 약으로 이제 바꾸어서 치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약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A. 그러니까 로아큐탄정인데, 로아큐탄 이외에도 뭐 트레틴 뭐 이런 카피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A로 먹으면서 이제 근본적인 여드름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드름 치료는 이 비타민 A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4가지 기전을 다 막음으로써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아큐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120 혹은 150mg 곱하기 내 몸무게. 무슨 말이냐면 로아큐탄은 보통은 10mg짜리로 나오거든요. 이 로아큐탄 10mg짜리를 내 몸에 120 혹은 150mg
이 미리그램에 내 몸무게 킬로그램을 곱한 이 용량만큼 로아큐탄 이 10mg짜리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 몸에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 먹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죠. 대부분은 한 30주 정도는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미돈신을 한 3개월 먹고 이어서 로아큐탄을 쭉 이어서 30주 먹는다 치면 적어도 여드름 약물 치료 기간은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로아큐탄을 하루에 한 10에서 20mg 정도씩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에다가 120 정도로 곱한 그 용량만큼 도달할 때까지 하루에 10에서 20 정도씩 비타민 A, 로아큐탄을 내 몸에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여드름의 4가지 기전을 모두 막아주는 근본적인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이 비타민 A, 로아큐탄을 먹는 동안에는요, 정말 입술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다 엄청 건조해져요. 그래서 립밤 필수고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또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약을 먹는 중간에 지질 수치나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약을 드셔야 돼요. 자, 제가 약물 치료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초반에는 항생제를 먹어서 내 얼굴에 난 여드름을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근본적인 치료제인 비타민 A를 먹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2가지 뭘까요? 자, 좋다고 두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항생제랑 비타민 A를 같이 먹으면요, 우리 몸에 그 뇌압이 상승해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머리 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머리 터져요. 뇌압이 상승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 비타민 A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째는 뭘까요? 비타민 A를 먹을 때는 임신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 A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기형아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약을 끊고 적어도 1개월 후부터 임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임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여 전 1개월, 투여 후 1개월 동안에는 절대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비타민 A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약을 드시는 동안에 상관없이 임신 준비 계획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2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드름 약을 먹는 중간중간에 빨개진 홍반에 대한 혈관 레이저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크게 난 여드름에 대해서는 여드름 압출 또는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여드름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치료가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먹는 약도 먹고 중간중간에 이제 바르는 약도 처방받아서 발랐고, 그다음 여드름 압출도 중간중간에 하고 병변내 주사도 받고 중간중간에 홍반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 나는 여드름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드름 치료는 요새 프락셀, 여러 가지 인피니 이런 흉터 레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제 그 흉터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적절한 약물 치료 없이 레이저 치료만 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못하니까 제대로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실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피부과 가셔서 돈을 너무 많이 내고 레이저 치료만 주구장창 받으면서 약은 먹지 않으면 근본적인 여드름 치료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적절하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바르는 거, 먹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레이저 치료를 중간중간 받아가시면서 피부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절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녕.